일단 한번 동작 한번 해보실까요? 깊게 내려가는 이런 동작할 때도 지금 불편감이 있었어요. 네, 이쪽 슬개골이 있는 이 근육 쪽이 아프거든요. 통증 강도는 대략 몇 정도인 것 같아요? 0에서 10이라고 한다면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감이 있는데 참고 동작하신 거죠? 네. 점프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아프신가요? 비슷하긴 해요. 더 높이 뛰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더 아프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무릎이 뛸 때도 좀 충격이 있고 떨어질 때도. 무릎에 직관적이 자극이 온다는 거죠? 네. 어떠셨어요? 무릎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 무릎 안 쓰죠? 네. 난이도 높은 동작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무릎 충격? 무릎이 좀 안 아픈 것 같은데. 여기가 힘이 들어. 그죠? 무릎이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거죠. 네. 이 공간 안에다 고관절을 집어넣고 다리를 썼으면 좋은 거를 구도적으로 안 돌아가고 다리를 벌림으로 억지로 낑겼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다른 종목 운동들에 어떤 불편감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찾고 고쳐주는 방문형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발레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수라고 하고요.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됐고 열심히 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공연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스완스 발레단이라는 곳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요. 콩쿨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 정말 이 정도면 진심이신데요. 선생님은 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 케어 프로그램 신청하게 되셨을까요? 작년 초부터 발레 동작을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아프구나 생각했는데 완전히 낫지 않고 최근에는 좀 되게 심한 상태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이랑 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병원은 그래도 가보셨을 텐데 직접적으로 어떤 진단들을 받았나요? 작년부터 거의 만성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관절이나 이런 다른 부위는 아니고 슬개건이 지금 계속 안 좋은 걸로는 나와 있어요. 충격파 치료 계속 받고 있고 최근에 주사도 한번 맞았었는데 맞고 나서는 괜찮았지만 재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또 병원 가고 그럼 또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마 그럼 분명히 발레라는 종목을 했을 때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발레라는 종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부하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적으로 제가 동작 보면서 어떤 동작들 할 때 불편함이 있는지 왜 그런지를 좀 알아보고 고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한번 동작 한번 해보실까요? 갔다가 한 번 더 깊게 내려가는. 이런 동작할 때도 지금 불편감이 있었어요. 네. 어디가 불편했어요? 이쪽 슬개골이 있는 이 근육 쪽이 아프거든요. 위쪽이. 둘 다 좀 아픈 느낌이고 네네네. 통증 강도는 대략 몇 정도인 것 같아요? 0에서 10이라고 한다면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 불편감이 있는데 참고 동작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 동작인 거잖아요? 네, 이제 완전 기본. 그럼 이거 말고도 점프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아프신가요? 점프할 때는 준비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 둘 다 사실 좀 통증이 있죠. 아, 그래요? 그거 통증 좀 더 심한 편인가요? 비슷하긴 해요. 일단 가볍게 뛰면 괜찮고 이것도 더 높이 뛰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더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무슨 동작을 하든 굽혔다 펴면 슬개건 쪽에 좀 통증이 바로 난다는 거죠? 빠졌고도 한 번만 좀 가볍게 동작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참고로 가볍게 이게 하는 바 없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빠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무릎이 뛸 때도 좀 충격이 있고 떨어질 때도. 무릎에 직관적이 자극이 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점프라는 동작들을 하거나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무릎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건 아치도 있고 고관절도 있고 우리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그런 근육들의 기능들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 무릎 쪽에만 부하가 계속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관절이나 발의 좀 기능들을 체크해봐야 될 요소가 있어요. 간단 테스트 같은 거 할 건데요. 당연히 이제 발레를 하시니까 유연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뒤로 살짝만 가셔서 우리 바닥에 손 닿는 거 아시죠? 한번 편하게 무리하지 않고 네. 바닥에 손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아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당겨요? 지금 여기가 좀 혹시 이쪽에 당김 작용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는 건 여기가 좀 그쵸? 더 텐션이 많이 느껴지고. 이쪽에 당김 작용 별로 없죠. 네. 두 번째는 혹시 여기 안쪽에는 강한 힘들이 좀 있나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또 일어나실게요. 이 동작 자체가 수월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써진다는 이미지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무릎을 정말 많이 뒤로 미셔요. 그럼 우리가 장력을 받아야 될 시작점이 아닌 끝점에서부터 장력을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발레다 보니까 스쿼트 같은 거를 시킬진 모르겠는데 기초 운동으로 하시나요? 스쿼트는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점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하체가 튼튼해야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스쿼트도 편하게 앉아보시면 이게 그냥 스쿼트를 끝까지 앉았어요. 물론 스쿼트 자석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힘이 여기랑 이런 데 느껴지나요?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에 느껴지죠? 이쪽이랑 지금? 이쪽이 그쵸. 이런 데 많이 들어오죠. 이런 데 네네. 지금 무게 받는 느낌 있나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스쿼트 자세적인 요소는 있긴 하거든요. 네. 혹시 쪼그려 앉을 수 있나요? 뒤꿈치가 들리면 안 되고요. 제가 안 될 건데 아마. 지금 쪼그려 앉기가 안 되세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쪼그려 앉기가 안 된다라는 건 이쪽에 대한 공간을 잘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무릎이나 허리 쪽에 압력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목표는 선생님이 쪼그려 앉아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스트레칭 동작들의 감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아마 무릎의 통증이 같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드네요.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동작 평가해보고 바로 개선 과정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할게요. 우선은 고관절 굴곡하는 친구들의 지금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무릎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여기 안쪽에 이 힘은 느껴져요. 좀 찝히는 느낌은 있어요. 찝힌다는 느낌이 있죠. 잡아준다는 느낌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요. 이것도 찝는 느낌. 찝는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이 찝는 느낌도 잡는 느낌처럼 여기 안쪽 친구들이 써야 되는데 네. 이런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써진다는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써지는. 그렇죠. 양쪽 네. 대퇴 근육, 직근이나 테이퍼이라는 근육들이 지금 많이 쓰이세요. 안쪽 근육들이 지금 일을 거의 안 하니까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얘만 굽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안에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연속 과정 중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쪽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좋지 않으니 무릎에 힘들을 더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잘 느껴보는 게 진짜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느껴도 무릎이 안 아플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잘 느껴지면 쪼그려 앉기 당연히 될 거고요. 스트레칭 동작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이 무릎을 들었을 때 장요근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가를 오늘 가장 핵심으로 많이 봐야 되고요. 그걸 좀 더 반증할 수 있는 테스트 중 하나는 전방경사 와볼까요? 그렇죠. 다시 후방경사, 전방경사. 이걸 골반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네. 다시 전방경사 와보셨을 때 안쪽에 애들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허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디 들어오세요? 허리. 그죠, 허리로 꺾는 느낌이 나죠. 네. 그러니까 골반의 이 움직임을 네. 만들어야 되는 걸 지금 허리를 좀 꺾고 계신 이미지를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무릎 제가 볼 때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잡아볼게요. 이 근육들이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인지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전에 찝혀요. 일단 찝히진 않아요. 찝히지 않죠? 네. 무릎을 몸쪽으로 이렇게 꽉 갖고 가면 찝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딱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뭔가 근육이 써진다는 느낌이 있죠. 네, 이거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죠. 그리고 네. 발차기 잡고 발차기 차면은 그 꽉 조여진 느낌 하나 나죠? 네네네. 이 느낌이 일단 나야 돼요. 네. 얘도 똑같이 느낌 줄 수 있겠죠? 네. 찝힌다는 느낌이 난다는 것 자체가 고관절을 못 들어갔던 건데 이제 들어가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전방경사 왔을 때 허리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딱 전방경사 와보면 그렇죠. 여기 안쪽 조여진 느낌이 있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거. 얘가 조여지는 게 전방경사예요. 아, 근데 아까 너 허리 꺾었잖아요. 네네. 그죠? 이제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험이랑 네. 다리에 들어올릴 줄 아는 경험을 한다는 건 네. 나중에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줄 안다는 거고 그럼 좀 이따가 우리 서서 바로 풀스쿼트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쿼트까지 동작시키고 무릎 아픈지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바로 이동할게요. 편하게 앉아보시면은 쪼그려 앉는 게 잘 되죠. 올라가 볼까요? 이번엔 꼬리뼈를 들고 앉아볼까요? 사타임을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 안으로 잡았다가 그렇지 꼬리뼈 위로 올라 그렇죠 그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네. 올라갈게요.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이게 이제 고관절을 쓰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바로 무릎 아픈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엄청 편할 거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때 어땠어요? 통증 확실히 좀 줄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지. 좀 무릎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맞아,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고관절을 깊게 쓴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어떠셨어요? 여기는 빵빵한데 무릎에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힘이 확실히 좀 덜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네. 아까 100%였다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절반 미만 정도. 그죠? 여기에 대한 공간 이미지만 쓰셔도 무릎이 아플 일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공간 대신 무릎을 더 많이 가용하니까 무릎이 아팠던 거고, 이 자세를 만드는 것 자체를 무릎에 힘 빼고 사타 왼쪽을 꽉 잡아요. 그 상태에서 사타원이 잡은 힘을 유지하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봐요. 그렇지. 이거 이해됐죠? 그거 잡고 그 상태로 쭉 펴볼게요. 쭉 피면 아마 무릎이 다 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건 어때요? 되게 힘든데 이쪽에 부하가 거의 안 가요. 동작을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일어나시고. 그렇지. 근데 힘들어도 해야 돼요. 더 내전근을 그 정도로 쓴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올라가시고. 오케이. 엄청 뻐근하죠. 근데 지금 느낌 어땠어요? 무릎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 무릎 안 쓰죠? 네. 그럼 평소에 이 공간 안에다 고관절을 집어넣고 다리를 썼으면 좋은 거를 구도적으로 안 돌아가고 다리를 벌림으로 억지로 낑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발레 운동들이 체형을 나쁘게 만든다, 뭐 어디 아프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동작하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런 근육들을 쓰면서 운동하면 더 좋죠. 근육대로 발달되는데 자세는 자세도 좋아지고 당연히 기능도 좋아지고. 근데 이렇게 훈련했으면 아마 안 아팠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난이도 높은 동작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바로 해볼까요? 점퍼 같은 동작도 한번 편하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죠. 그 느낌으로 힘들다. 힘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때요? 무릎 충격? 무릎이 좀 안 아픈 것 같은데. 여기 때문에 신경이 별로 안 쓰여요. 안 일단. 쓰이고 무게도 지금 얘로 받아지는 거 느꼈어요? 네. 발레를 제가 모르지만 방금 그거를 사뿐하게 퉁 소리 내지 말고 방금 쪼였던 그 힘으로 받는다는 느낌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렇지. 걔네들로 받는 느낌? 그 흡수하는 경험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릎에 힘 아예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좀 어땠어요? 여기만 엄청 땡기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게 학습 한번 시켜놨잖아요. 네.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해보세요. 어때요? 오, 여기가 힘이 들어. 그죠? 무릎이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고관절 안쪽에 애들이 일을 더 많이 해줄수록 무릎 부하가 없어질 거예요. 네.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이유가 만졌을 때 통감이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살짝만 만졌는데도.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릎에 무리를 안 주는 게 맞아요. 주지 않는 게 맞지만 또 이 무릎 패턴 자체가 안 잡히니까 무릎에 상처가 또 덧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쓰는 연습 정도 가볍게 하시면서 네. 무릎을 좀 쉴 수 있는 시간 좀 주고 하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거 말고 아까 누워서 했던 운동들 중에 무릎에 부담되는 거 있었나요? 아니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 무릎 멀쩡할 것 같아요. 1년 넘게 고생하셨잖아요. 이때부터는 어떤 병명적인 요소보다는 근골격적인 패턴 문제지 않을까. 과거부터 이 패턴이었으면 이미 무릎 부하는 계속 시작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견딜 만큼의 부하여서 참았으면 참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웠던 거고, 아마 이렇게 운동 잘 하시면은 제가 볼 때 발레 계속 꾸준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보다는 좀 확실히 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전에는 좀 무릎에 계속 그냥 굽힐 때마다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해보고 나서는 힘이 확실히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써보셔도 발레나 어떤 특정 동작할 때도 사실 다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통증이 나는 원인들. 그 스포츠나 그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신체 조건, 부하를 좀 받을 수 있는 전략,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케어가 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던 그런 방식으로 몸을 써본 것 같아요. 그간은 주변에도 선생님도 그렇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몸을 어떻게 잘 못 썼나 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안 써본 근육들도 막 써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오래 잘 발레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통증 없이 이렇게 무릎을 굽혀봤던 경험이 언제였어요? 통증 없이는 1년이 넘었죠. 거의 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넘게 거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문제는 정말 무릎 조직이나 무릎에 손상이 간 건 맞아요. 부하를 받은 건 맞지만 사실 이게 무릎의 문제냐고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발레하는 사람들은 다 무릎이 아파야 되고 무조건 다 무릎에 고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레하시는 분들 다 무릎에 무조건 아픈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통증이 다양하긴 하지만 네. 뭐 누구는 고관절 아프고 누구는 허리 아프고 누구는 뭐 발가락 아프고 결국은 어디가 불편한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조절을 못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 발이 아프다고 무조건 발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대부분 다 내가 어깨 아프면 대부분 어깨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깨만 봐요. 근데 물론 어깨가 나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도 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어깨 문제인가? 프로를 하고 계시지 않지만 꽤 오래 7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취미반으로 분명히 이제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나요? 발레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근육을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발레만 하면은 또 실력이 늘겠거니 하면서 했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몸을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무릎이 아픈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가락이 아픈 친구도 사실 주변에 있고 다양한 곳이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만 치료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단을 받고 케어를 받으면은 더 오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추천한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발레나 발레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운동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즐겁고 그 하는 시간에 내가 성장하는 재미도 있고 우리가 지속하는 이유가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사실 부상 같은 게 생기고 나면 진짜 괴롭거든요. 아 진짜 슬프죠. 올해 가장 제가 많이 슬펐어요. 콩쿠르를 6월에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부상을 안고 거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끝나고 나서도 괴롭고 사실 저도 이런 스포츠를 해봐서 알지만 아프면 진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아픈 걸 넘어서 그 취미를 못하는 거, 심지어 그 취미가 더 아프게 만들면 그것 자체까지 좀 짜증이 나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종목들 좋아하시는 거 많이 하시되 꼭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건강한 몸을 갖는 이런 보조 운동들도 평소에 좀 잘 해주시면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취미 운동 좀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영상이나 여러 종목 컨텐츠로 또 찾아뵐 거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댓글로 나 이런 종목에 이런 통증들이 고민이 많다 하시는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최대한 컨텐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